안녕하세요. 보디헤어 플란트 원장 유하정입니다. 눈썹에도 파마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점점 외모에 대해 보이는 관심들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눈썹에 이 정도로 신경을 썼었나 싶기는 한데 이제는 눈썹 메이크업 제품들도 엄청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눈썹 이식을 하는 의사니까 눈썹 메이크업 제품들이 나오면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다 사보는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한 눈썹 펌 제품이 광고가 제 SNS에 등장을 해서 이 광고를 보고 아니 이런 광고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품을 사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한번 이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디 눈썹 이식하면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유행 따라가시면 안 돼요. 지금 예뻐 보이는 뷰티허브의 저 사람 다 연출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유행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평생 쓰는 얼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메이크업에 연출이 안 되는 부분을 수술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뷰티허브에서 눈썹을 어떻게 연출했는지를 많이 봐요. 근데 저를 약간 분노하게 한,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진을 이제 광고를 하면서 눈썹도 리프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눈썹이 아랫결이 있으면 약간 사람이 처지고 우울해 보이니까 이거를 눈썹을 파마를 해서 다 윗결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눈썹 파마 약품을 파는 거예요. 일단 제가 화가 났죠. 왜냐면 사람은 위로 눈썹이 자라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위로 눈썹이 자라는 분이 있고 옛날에는 이거를 호랑이 눈썹, 호미 아니면 영미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지금도 요새도 호랑이 눈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눈썹들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눈썹 방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이 그냥 아래로 적당히 나와서 이렇게 모여지는 눈썹을 갖고 있는데 위로 나면 약간 화날 것 같잖아요. 눈썹 꼬리가 자꾸 위로 자라니까. 그래서 약간 호랑이 눈썹 같다라는 것도 약간 호랑이처럼 약간 세 보인다,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호랑이 눈썹이라는 얘기가 붙은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평범한 눈썹 방향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호랑이 눈썹을 교정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예쁜 모델이 예쁘게 사진을 찍으면서 새로운 예쁜 트렌드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되게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가끔 내가 평소 하는 다른 룩을 연출하고 싶을 때 메이크업으로 위로 가는 결로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거의 광고는 파마란 말이에요. 눈썹 파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거를 절대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파마는 말 그대로 파마잖아요. 우리 한 번 하면 그게 유지가 돼요. 내 결은 아래로 나는데 위로 나는 방향으로 눈썹 파마를 하면 이제 눈썹이 꺾이죠? 그건 괜찮아요. 어차피 눈썹이 꺾여도 눈썹 빠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눈썹은 항상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2주만 지나면 꺾인 눈썹이 다 보이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고민이 되죠. 파마를 한 번 더 해야 될까?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눈썹 파마 하실 건가요? 저는 이거 광고한 사람들이 자기 눈썹에다가 이거 해보고 이게 지속이 가능한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일날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2주 되면 꺾인 눈썹이 눈썹 위에서 보인다니까요? 저는 사실 다운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운펌 자체가 머리를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모낭을 이제 꺾어가지고 다운펌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주 정도 되면 지저분해 보여요. 왜냐? 꺾인 상태에서 머리는 내 머리 모발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머리가 자라면서 그냥 꺾인 애들이 계속 보이는 거 약간 엉킨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또 다운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내 큐티클 층이 한번 풀어졌다가 다시 닫히는 과정에서 약해져요. 근데 한번 꺾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분살 부러지거든요. 근데 눈썹은 꺾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머리카락이야 꺾여도 옆에 많으니까 까맣게 보이면 괜찮을 수 있는데 눈썹은 한 올 한 올이 이게 얼굴에서 바로 보이는 건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까? 특정 제품을 너무 이제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품을 좀 보여드리긴 어려운데 사실 이 광고가 효과는 있었죠. 왜냐면 저한테 이걸 사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로고는 조금 가려주세요. 일제랑 이제가 있어요. 이거 파마약이랑 똑같아요. 이게 파마약도 이거 일제를 발라서 환원시킨 다음에 이제로 산화시키는 거고 이거가 좀 다른 거는 그냥 눈썹을 빗어주는 눈썹빛 같은 눈썹빛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성분표를 봤을 때 일제에서는 에탄올 아민 티오글라이콜레이트 이게 환원 효과를 내요. 일반적인 아민 계통에서 환원을 시키는 제제를 넣는 건 맞는데 이게 피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걸로 봐서는 머리에 쓰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용량의 환원제를 넣었고 냄새 자체도 약간 냄새가 나긴 하지만 일반적인 파마약 그 암모니아 냄새보다는 훨씬 덜해요. 그래서 아마 암모니아 화합물 중에서 냄새가 굉장히 덜하고 저자극 제제를 넣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눈썹은 머리카락만큼 환원제를 강하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형 자체도 크림처럼 해서 이게 눈에 들어가면 정말 난리 나거든요. 제가 눈에 넣어보진 않았지만 아주 따가울 거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눈에 이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약간 꾸덕꾸덕
촉촉하게 좀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파마 약보다. 이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같은 경우는 소듐 브로메이트. 소듐 브로메이트 성분이 아마 산화를 담당을 해서 얘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요. 제가 눈썹 이식하고 너무 힘들면 브로펌 한번 하세요 말씀드리고 실제로 브로펌도 막 알려드리고 이랬어요. 눈썹 파마하는 거는 괜찮아요. 눈썹 이식하고 나서 처음에 그 암흑기가 있거든요. 한번 빠졌다가 다시 나는데 그때 결이 일시적으로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컬 안 맞는 시기에 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 그러면 이런 브로펌 해서 한번 결 잡으세요라고 실제로 말씀드려요. 저한테 이 얘기 들어본 환자분들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건 여기서 이렇게 막 리프트 펌 이런 없던 개념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실제로 별로 우리가 예전부터 선호하지 않았고 예쁜 모델이 하면 뭐 아 개성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 그냥 평범한 제 얼굴에 하면 약간 이상한 눈썹밖에는 안 되는데 머리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뷰티 업계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요.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여요. 뭐 도화지 화보, 뷰티 화보들 보면 인간의 눈썹에 생긴 거와는 진짜 상관이 없는 메이크업들이 되게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화장품으로 해결하세요. 내 몸에 하는 수술은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오늘의 무대에 맞춘 것들 메이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